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권혁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4강째인데요. 자, 무효와 취소 중에 취소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취소의 이 보통 나오는데요. 자, 취소는, 자, 처음에는 효력이 있는데,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예,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자, 이거 얘기입니다. 소급한다는 얘기는요, 자, 소자가, 거스를 소자입니다. 다리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죠. 역자입니다. 이게. 소급해서 예, 무효로 하겠다. 거꾸로 올라가서 없던 걸로 하겠다. 자, 요런 얘기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는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야만 됩니다. 무효는 아무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취소는 아무나 주장을 못 합니다. 그리고 본래 의미의 취소라는 얘기는요, 이게 나오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즉 제한 능력자하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의 영업 허락 취소, 실종 선고 취소, 채권자 취소권 나오는데, 이거는 이 본래의 의미의 취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민법 총칙상의 취소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취소하고 구별되는 게 있는데요. 철회라는 게 있습니다.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 전에 거두어 들인 걸 얘기하죠. 철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무권 대리 행위에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대리 행위를 했을 때,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추인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에 상대방이 철회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해제라는 게 있는데, 해제는 계약에만 특유한 겁니다. 취소는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합동행위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권자, 자, 140조 조문을 봅니다. 자, 조문 가지고 계신 분, 조문은요, 법제처에, 인터넷 법제처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대법원 종합법률 서비스에 가면은 민법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뭐 한자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되고. 자, 140조 법률 행위 취소권자 중요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 표시를 한 자, 의사 표시한 자. 자,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구요?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 그 대리인, 이미 법정 대리인 다 됩니다. 그리고 승계인. 승계인은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 누굽니까? 상속인. 또 회사 합병을 했을 때, 그런 경우고, 특정 승계는 매매로 뭐 소유권을 취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대리인은 이미 법정 다 되는데, 자, 취소권만 대리권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안 되고, 취소권만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취소권만 승계 안 됩니다. 자, 요 승계에서 취소권만 승계는 안 된다. 자,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소의 행사 방법. 당연히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 이게 또 중요한데, 취소의 상대방은 142조, 요건 141조 있고, 자, 142조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당사자 확정이죠. 아무한테나 취소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확정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요, 요즘 관계가 조금, 요즘 사이가 좀 복잡다 보니 복잡한 게 많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자,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자, 판매자겠죠. 자, 중간에 택배가 있습니다. 택배. 근데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뜯어보니까. 그럼 누구한테 이거
반품이나 취소를 요구해야 됩니까? 예, 판매자한테 해야 돼요. 택배기사한테 야 이거 왜 이딴 물건을 가져왔냐고 따지면 안 되죠. 택배기사가 뭐 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지가 판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취소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자 그래 보면 이렇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상대방하고 예,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뭘 했냐? 뭘 팔았겠죠. 자, 소유권이 요리 갔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제3자 예,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러면은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이전. 자, 그럼 미성년자가 취소를 행사를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소유권이 여기 있더라도 그렇죠. 소유권이 여기에 가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는 여기 하는 게 아니고 요 상대방에게 취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취소의 효과가 선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예,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얘기고 전득자에게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착오나 사기 강박은 어떠냐?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 그런데 착오나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일부 취소되느냐? 예, 됩니다. 가분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 일부 취소도 됩니다. 땅을 뭐 몇 개 팔았는데, 그렇죠. 뭐 여러 필지를 팔았는데, 그 중에 한 개만 하나 취소하려다. 뭐 됩니다. 되고, 자, 이제 취소의 효과. 자, 141조입니다. 취소의 효과. 아, 좀 전에 140, 예, 2조 있고, 요거는 예, 140조입니다. 자, 140, 이제 1조입니다. 자, 취소 효과. 자, 조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예, 미성년자, 제한 무능력자 뭐 등이죠. 이 사람들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자, 오토바이를 팔고 돈을 1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00만 원 받았는데 또 돌아다니면서 술을 먹었겠죠. 술 10만치 먹고 자, 술을 10만치 먹습니다. 10만치 노름해가지고 예, 10만원 꼬랐습니다. 그 다음에 원룸 방세 30만원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하고 수도요금 10만원 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아있느냐? 자, 10만, 20만, 3, 4, 5, 6 10만 쓰고 지금 40만원 남았죠. 그럼 돌려준 돈이 40만원이냐? 이게 아니고 술 처먹 없어진 거하고 노름한 거 요거 빼고 예, 방세 전기세는 지가 먼 돈으로 내도 예, 줘야 될 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돌려줘야 될 돈은 40이 아니고 예, 8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노름 해가지고 없어진 것도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 원씩 꼬를 때마다 딴 사람한테 확인서 받든지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예, 다 돌려줘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취소를 하면은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고 부당이득이 있으면은 자, 반환 의무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 범위 안에서만 예, 반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나온대요. 자, 나 취소 안 하려고 안 할란다. 자, 이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추인권자가 자,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자, 추인권자를 보겠습니다. 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즉 취소권자죠. 자, 요 자들이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추인 후에는 또 취소 못 합니다. 내 이거 헷갈리게 했는데 또 취소하자. 안 되죠. 예, 법률관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4조 추인의 요건을 보면은 1항 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자, 추인은 예,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즉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돼야 되고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한 자는 내가 거기 착오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사기 강박은 사기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고,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이 돼야지 추인을 하는데,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그 제한 능력자의 후견인이 취소를 하는 경우는 야들이 아직 제한 능력자 상태에 있더라도 뭐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법정 추인이 나오는데요. 법정 추인. 이거 내 의사 표시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어떤 사실 상태가 발생하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추인의 효과를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145조 법정 추인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러니까 취소 요건이 사라진 후를 얘기합니다.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죠. 추정이 아니고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래하지 않다.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호 읽어 보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이행. 전부 또는 법정 추인요. 법정 추인. 요 사유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1호. 전부 또는 일부 이행. 그다음에 이행의 청구 2호. 이행의 청구. 청구받고 이행을 했다. 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계. 경계는 부채무는 소멸시키고, 소멸. 취소 사유가 여기 있었죠. 여기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경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그다음에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뭐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든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취득한 권리 전부나 일부 양도. 전부나 일부 양도. 즉 미성년자가 상대방한테 뭘 샀습니다. 샀는 걸 다시 지가 팔아먹었다. 일부만 팔아먹었다. 요런 경우에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다음에 강제집행.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집행을 들어가든지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인정을 하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강제집행 들어온다 했으면 기다려요. 그러면은 추인이 안 되는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행의 청구하고, 이행의 청구. 요거 하고요. 전부나 일부 양도는 누가 했을 때만요. 취소권자만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한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뭐 보통 두 문자 따가 뭐 외우기도 하는데 뭐 알아서 하시고요. 요런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추인이 돼 가지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더 이상 뭐 취소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취소권의 단기 소멸 나오죠.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한 게 지나가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이게 제척기간인데요. 제척기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그렇죠. 10년 안에 10년이 지나버리면 법률 관계 확정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미성년이 성년되고 3년 안에. 이런 얘기죠. 무조건 취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행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건과 여기 없죠. 여기 있죠.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